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자,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전일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내외 변수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시장의 관심이 1분기 기업 실적 시즌으로 넘어간다는 포인트에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 상승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영향도 긍정적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일 미증시의 흐름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장에서도 어제 먼저 선반영으로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저도 오늘 빨간 넥타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에서 항공주가 강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항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주가 차트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나스닥에 대한 이 브레이크, 반등 크기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은 최근에 하락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는 반등의 시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기업의 실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도 기업에 대한 실적이 나아지는 섹터들을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아직까지는 환율에 대한 약세가 좀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환율 수혜주, 수출주들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IT, 자동차, 의료기기 종목들 제가 포인트 이야기 드렸었죠. 자, 오늘은 미증시의 모습에 항공주까지도 보셔야 되는데, 자, 전일 항공주들이 미증시 내에서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 높이를 먼저 보시고 항공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델타 항공을 보셔야 되는데 주가의 반등세가 나스닥의 폭보다는 상당히 크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에 걸쳐 있는 위치까지 끝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상승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보도록 하겠는데, 자, 이 종목은 더 올랐습니다. 10%대 강사의 움직임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나스닥 전체 시장 종목 안에서 항공주들이 눈에 띄는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도 항공주들에 대한 출발 긍정적으로 보게 될 텐데 제가 준비한 자료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요, 실질적으로 항공산업이 좋아질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나왔죠. 3월 21일 때부터 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을 면제를 주었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해외로 떠나는 해외 여행 여행객이 수요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왼쪽 도표 보시게 되면은 급증하고 있는 이 해외 여행 예약자들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당연한 지표이지만은 여행객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퍼센테이지가 1월에는 3% 올랐고 지금은 7%대로 회복을 했다라는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항공주들이 앞으로 다른 수출 기업들보다 얼마만큼 개선을 시켜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항공주는 어떻게 버텼느냐, 화물 운송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객 수요로 전환되는 시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항공 수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전과 그리고 중국발에 대한 봉쇄령 때문에 조금은 이제는 화물 운송이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쪽 국적기 기준으로 해서 항공 화물에 대한 운송에 대한 추이가 상당히 유지가 잘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으로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공주들의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이 그동안의 여객선 좌석을 떼어내서 화물 운송으로 시장의 실적 방어를 잘해왔는데, 이제는 얼마만큼의 의자를 다시 배치해서 여행객 수요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 앞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해외 여행에 대한 예약자가 많고 패키지 여행을 계획한다면은 당연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대처인데요.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ASK 지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팔 수 있는 좌석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9년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좌석을 다 뜯어냈어요. 이 좌석을 뜯어내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화물로 채워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위치보다 지금 그 좌석을 다시 붙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행객 수요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른쪽은요, 실질적으로 여행객,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여행객
자리 확보,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확실히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되고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이 되겠죠. 자, 지역별로 해서 전반적으로 여행객 수요에 대한 준비를 항공주들이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약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화물에서 여행객 수요에 대한 전환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같이 이야기 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항공주의 턴어라운드입니다. 실적이 나빴던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이 실적주지만은 실적이 그동안 방어를 잘했던 회사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스탠스를 바꿔서 여행객 수요로 바꿔야 되는데, 자, 일단은 가장 시장에서 꼬집게 됐던 거는,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국내선 여행객 수요 추이는 사실 견고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코로나 사태에 가장 위기가 됐었던 때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국내선을 회복했어요. 근데 이제 국제선이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해외 여행 수요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급증하는 추이. 자, 사실은 그동안에 아무도 못 갔던, 그리고 사실 항공주를 바라봤던 가장 불편한 시선이 코로나였는데, 이와 같이 급감한 자리에서 이제 되살아난다? 그러면 차트의 이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 이벤트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없던 게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큰 모멘텀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 하나 보도록 하죠.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추이 주가 차트를 볼 건데요. 두 기업은 물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항공주들까지도 이런 소비 종목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주가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해 이 한강 화물에 대한 수요가 실적 방어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레벨업된 상태입니다. 지난 이 코로나에 빠졌던 시기보다는 상당히 회복을 잘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와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하방 지지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점이 높여가면서 추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까지 해서 상단의 조정을 잘 받았던 위치에서 반등을 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아시아나항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했을 때는 우선은 우리는 국적기 위주로 보도록 합니다. 왜냐? 해외 수요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선만 왔다 갔다 하는 LCC보다는 국제선 위주로 보셔야 되겠다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한항공만큼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제까지에 대한 조정 이후에 어제 델타항공과 아메리카항공이 올랐다라면은 당연히 반등 시도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오늘 추천할 종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한진칼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모멘텀을 그대로 받아올 종목이기도 하고요.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직접적인 초이스도 좋지만 시초가 때부터 해서 뜰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종목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지분 구조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영권 분쟁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강성부 펀드에 대한 지분 계속 주목을 해왔는데 호반건설 쪽으로 지분을 양도하면서 강성부 펀드에 대한 위치가 조금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물론 향후에 호반건설에 대한 경영권 차명 분쟁이 얼마만큼 진행되는지가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최대 주주의 물량을 대비했을 때는 위협되는 물량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한항공에 대한 운영,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대감, 그렇다면은 두 기업을 안고 있는 한진칼, 앞으로 메가 캐리어라는 키워드가 나올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진칼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자, 주가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주가 추이가 상당히 유사했는데 일단 박스권이 최근까지 좀 꾸준하게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라면은 52,000원 라인대에서 단단한 하방 지지를 만들어냈고요. 지금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가격 눌림목 구간에 있다. 보시게 되면 오늘 항공주 오른다면은 한진칼도 같이 움직임이 나와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박스권 돌파를 좀 예상하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접근 이야기 드리겠고요. 박스권 돌파한다면은 다음 매물대 시작 자리, 그러니까 돌파 자리를 보면서 대응하겠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71,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5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빨간색 넥타이인 만큼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추천주 한진칼 이야기 드렸습니다.